내려오면서 순천의 벼조기 재배단지에서 햅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태풍 피해가 없어 수확량도 늘고 품질도 좋아 선물과 제수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광양시가 대기업과 함께 구봉산 일대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전산 입력을 하면서 신분증 등록을 빠뜨렸기 때문인데 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 사유를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인데다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시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손을 잡고 도심지 인근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관광객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지만 땅 소유주들은 적지 않은 우려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광양시 고략동 일대 임야지대. 문화관광벨트 조성 정책의 하나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LF네트워크스가 1,4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과 골프장, 짚라인 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해 인근 어린이 테마파크 등과 연계해 파급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물권 조사와 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우리 계획 면적의 3분의 2 이상 보상 협의가 완료되면 그 이후로 이제 인허가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기대감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용 창출과 세수 확대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행위적으로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지역 발전도 좋고 또 저런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대 효과가 많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관광시설이 예정된 부지 일원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사유지로 묶여 있는데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사업자 측은 개별적인 개발이 어려운 만큼 주민들을 설득해 매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설명회 자리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개발 예정지대 부지는 녹지와 경관지구 등으로 묶여 대부분 개발이 힘든 상황. 땅 소유주들이 헐값에 땅을 넘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설명도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감정 가격을 낮추겠다는 이야기뿐이 더 됩니까? 겁박을 해. 앞으로 이런 기회가 없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런 설명회를 하시면 안 돼요. 또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한 뚜렷한 대책 마련과 함께 중대한 지역 현안을 앞두고 지역 전개가 무관심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민들 그 생존권 보장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지역이라도 시의원, 도의원은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발전 청사진으로 제시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첫 삽을 뜨기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 역시 환경 완충지대인 녹지에서 개발이 추진되자 이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으로 있어 광양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 부지가 스마트 농업 지역으로 지정 고시돼 부지에 데이터 센터, 지역 농업인 음식점, 농수산물 가공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청년 보육센터와 실증단지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용도 지역 변경 등에 따른 행정 절차 소요 기간도 넉 달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올해 관내 8개 해수욕장의 방문객 추이를 집계한 결과 모두 19만 8천여 명으로 2년 전에 비해서는 10만 6천여 명이 지난해에 비해서도 1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 54만 9천여 명에 비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절반 이하의 추이를 보였습니다. 여수시는 기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점차 피서 패턴이 다양화되면서 해수욕장 방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벼 조기 재배 단지에서는 올해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추석이 예년보다 열흘 이상 일찍 찾아오면서 농민들의 손길도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벼 조기 재배단지. 뜨거운 햇살 아래 탐스럽게 연근 벼 이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콤바인이 논 위를 바쁘게 움직이고 커다란 자루엔 잘 익은 벼 나달이 끝없이 쏟아집니다. 지난 4월 말 모내기를 한 이후 110여일 만에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일반 벼와 비교하면 한 달 이상 빠른 겁니다. 올해는 태풍 피해도 크지 않아 농민들의 얼굴에도 보람이 가득합니다. 이 벼가 또 쓰러짐이 약하면 수확이 한 3분의 1 정도, 2 정도 감소하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 없이 잘 됐죠. 농사 짓는 농민 입장에서는 뭐 수확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농가들의 수확 열기에 미국 종합처리장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저장 창고에는 갓 수확한 햅쌀이 몰려들고 도정과 포장 설비도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올해 순천의 벼 조기 재배 단지에서 수확될 햅쌀은 지난해보다 50톤 많은 800여 톤. 10kg 한 포대에 39,000원으로 일반 쌀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비싸지만 선물과 제수용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석 명절이 일찍 찾아온 탓에 판매 시기를 맞추느라 농협도 더욱 분주한 모습입니다. 올해는 2주 정도 빨라서 과일보다는 햅쌀이 많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서둘러 달라고 지금 부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이번 주말 올해 첫 수확을 기념하는 판촉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햅쌀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항의 초대형 크루즈선이 올해만 모두 7차례에 걸쳐 입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여수항에 7만 7천 톤급 썬프린세스호가 입항한 것을 비롯해 다음 달 21일과 24일 국제 크루즈선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여수항에는 모두 7차례 크루즈가 기항할 예정이며 재작년에는 2차례, 지난해에는 3차례 입항한 바 있습니다.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설립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광양시는 인구 10만 명 이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세무서가 없는 지역으로 인구수와 기업체 밀집도를 감안해 세무서 신설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근무인원 35명 규모의 세무서가 생기게 돼 원활한 국세행정과 납세자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만 17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되는데요. 지자체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도 전산 입력을 누락해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A양은 지난 16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으러 은행에 갔다 거절당했습니다. A양의 주민등록증이 등록이 안 된 신분증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증 어디서 났냐고 거기서 하는 말이 이거 민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딸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딸이 10개월 넘게 등록도 안 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닌 셈인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준 장원군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류하러 갈 수도 있어요. 서울이나 광주로 가가지고 안 됐을 땐 다시 내려오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더 난처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과도 없고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어떻게 된 일일까? A양은 지난해 10월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A양에게 교부해준 장은구는 전산 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양에게서 수령증은 받았지만 업무가 바쁘다며 마감 시간에 한꺼번에 전산 입력을 하면서 A양의 신분증 등록을 빠뜨린 겁니다. 사람이 받아갔다는 것을 저희가 전산 시스템 상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서. 장은구는 신규 발급된 주민등록증 전산 처리 과정에 누락된 것이 추가로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를 차량에 태우고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17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혐의로 50살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A씨의 계획적인 범죄로 추정되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가 내일부터 광양에서 개최됩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광양문화원 등이 주관하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12월 6일까지 광양 장도전수교육관에서 열리게 되며 전승공예대전 역대 수상작 30여 점이 전시돼 무형무산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사에 하루 앞서 오늘 전시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려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흥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해외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 촉진단은 최근 체코와 이탈리아의 4개 식품 유통회사와 190만 달러 규모의 유자상품 수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 홍콩 식품 유통회사와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성과가 내수 부진과 일본 무역 분쟁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민들에게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도시재생 뉴딜 지역과 연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을 본격적으로 육성합니다. 순천시는 향동과 중앙동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이어 장천동과 저전동 등 신규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사회적 경제 조직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오는 26일까지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을 모집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단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올해까지 5개소에 대한 설립 신고를 마칠 계획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일본 노선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제주항공의 오사카 노선이 주 7회에서 주 4회로 감축 운항하고 도쿄 나리타 노선도 다음 달 16일부터 매일 운항해서 주 4회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티웨이 항공의 오이타 노선은 지난 2일부터 운항을 중단했고 기타 큐슈 노선도 현지 공항 사정으로 현재 운항하지 않고 있으며 후쿠오카 노선만 예전처럼 주 4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고위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고 문체부와 광주시, 민간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